보죠. 그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원래 예전에는 그 고정이자율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야기했죠? 여러분 뭐 변동금리를 많이 적어놨는데 사실 변동금리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물을 때는 왜 변동금리가 생겼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페이지 366 뭐요? (366) 고정이자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요 고정 요거예요. 고정이자율. 고정이자율. 내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금리가 한번 딱 결정되면 만기까지 쭉 가는 게 그냥 고정금리예요. 뭐 이런 것은 시험에 답은 안 그래요. 되나요? 금리인데 요 고정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문제예요. 고정이자율은 그대로 제일 먼저 우리가요 실질이자율이 나와요. 뭐 한다고요? 실질이자율이 나와요. 이자율이 나와요. 실질이자율. 요거예요. 요 실질이자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더해지는 게 있어요. 더해지는 게 이게 또 더해져요. 더해지는 이게 위험 할증률이에요. 뭐요? 위험 할증률이에요. 할증률이에요. 자, 세 번째 정해지는 게 뭐예요? 이게 예상 인플레율이에요. 자, 예상 대신에 기대 쓰기도 하죠. 기대 인플레율. 딱 해보니까 뭐가 똑같아요, 이게. 어? 뭐가 똑같아요? 요수가 똑같잖아요. 같은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면 은행은 요 세 개 합으로 금리를 정해진단 말이에요. 요 금리가 딱 정해지면 만기가 쭉 가면 고정금리라는 거고 이자율 조정 주기별로 금리를 바꿔 나갈 수 있으면 변동금리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내가 투자자라면은 은행에서는 요 따라서 이자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할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때 요 실질 이자율 이걸 은행 측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자금 조달 금리예요. 뭐예요? 은행 측의 자금 조달 금리가 우리 뭐였어요? 앞에 투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이점율 했잖아요. 투자는 투자자 기준이니까 내가 은행에 저금할까 부자에 저금할까 이 문제니까. 맞나요? 은행에 저금하면 요 이자만큼 딱 주잖아요. 맞나요? 이게 바로 무이점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행 측의 이게요 자금 조달 금리예요. 조달 금리란 말이에요. 금리예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있다고 이게요? 예를 들면요. 이게 정기 예금 이자율 이런 거예요. 뭐요? 예금 이자율 이런 거예요. 물론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빌려오는 게 그냥 일반 예금자 돈이에요. 어떠나요? 이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요 2% 같으면은 요게 실질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대가잖아요. 요거는요 요 두 개는 이거는요 위험대가예요. 뭐예요? 은행에서는 은행 자기보다 위험이 더 큰데 빌려주고 더 높은 프리미엄 묻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요 예상 인플레에 따른 요 위험률 요것도 금리에 반영하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피스란 사람이에요. 누구요?
그래서 이걸 따서 피시 효과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피시라는 학자는요, 요 경제학자예요. 뭐요? 경제학자예요. 금융 쪽의 경제학자예요. 그 이자율 결정에 특히 좀 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요. 그 학자들도 경제학자 많아요. 경제도요, 금융경제학자. 뭐요? 아, 금융경제가 뭐예요? 금융경제가. 경제가 시장이잖아요. 금융이 뭐예요? 자금 융통. 그럼 자금을 뭐요? 수요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거니까 자금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은행 아니에요? 그 이런 것은 금융경제학자라 불러요. 뭐요? 자금 융통. 우리가 은행에서 자금 빌린 그것도, 은행이 자금만 빌려주는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수요 공급이에요. 자금의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면 다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금융경제예요. 그걸 바꿔서 금융시장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요. 지금 이제 금융시장 쪽에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물에 대한 경제학자도 있고요. 그런데 기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반 경제학들, 물건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그는 뭐요? 실물에 대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많아요. 또 국제 경제학자도 있고 누구요? 아, 수출을 많이 연구하는 경제학도 있다니까요. 외국에서 물건 가져오면 뭡니까? 외국 수입이잖아요. 수요. 외국 해주면 이건 공급이고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주로 따는 게 뭐예요? 환율. 이런 기준을 한단 말이에요. 수출 수입. 되나요? 그래서 이 경제가 많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요? 주고받고 이런 것은 다 경제예요. 뭔다고요? 또 노동경제학자도 있어요. 뭐요? 노동경제학.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는 게 노조 쪽에 밖에 있단 말이에요. 맞나고요? 과연 노동자가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노동을 공급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그 대신 뭐요? 사업자는 노동을 수요하잖아요. 그 대신 준 대가가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경제학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기본 대가 이렇지면 다 그는 경제라 보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가나요? 이쪽이에요. 이쪽을 주로 많이 강조한 사람이 이게 피시라는 사람이에요. 뭐요? 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요 인플레가 이게 주로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뭐요? 안정적이어서 그냥 여기다 포함시켰는데 갑자기 뭐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확 발생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뭡니까? 좀 변동금리의 가능성, 제시를 많이 한 사람이 피시라는 사람이에요. 뭐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때 우리 볼 때 뭐요? 무협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까지 반영해가지고 뭐요? 요구수를 결정하는 것을 피시 효과라 불렀잖아요. 요걸 고려한다서 피시, 이 사람 따라서 피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학자예요, 학자. 되나요? 피시. 피시가 아닙니다. 또 앉아서 물고기 하면 안 됩니다. 피시. 학자 이름입니다. 되나요? 하는 거예요. 그 위험 할증 이거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뭔가 이거예요. 우리 지금 부동산 담보다 보니까 뭐요? 산 담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요. 대부 비율이에요. 뭐요? 대부 비율이에요. 우리 보통 신용 담보 같으면은 주로 신용 등급이잖아요. 신용 등급이 뭐 높으냐 낮으냐 맞나요? 그것이 이건 부동 담보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 담보는 크게 신용 담보 필요 없어요. 부동산 자체가 깨끗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공부하잖아요. 저당권은 공부하잖아요. 1순위, 2순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요. 주로 많이 따지는 게 은행 쪽에서 은행 최고의 뭐예요? 이거는요. 회수, 불능, 손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이거는 LTV예요. 뭐예요? 그 시험 치면은 이거는요. LTV가 뭐예요? LTV가 높아질수록 뭡니까? 요걸요. 올리는 거예요. 뭔다고요? 올리는 거예요.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잘못하면요. 집값 떨어지면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안 갚고 집 가져가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매를 실행해버리면은 은행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LTV가 높아질수록 이거 올라간다 보면 돼요. 이걸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뭐요? LTV가 말이 많잖아요.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또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 맞나요? 이거 올라가면 갈수록 은행 쪽에서는 잘못하면요. 원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져요. 맞나요?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요.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집값이 만약에 1억이 있는데 그때 융자비를 만약에 90%였어요. 그러면 융자금이 9천만 원이죠. 근데 만약 집값 떨어져 가지고 8천만 원 돼버려요. 맞나요? 그럼 나는 아직 이자만 갖고 있었다면은 그것도 잔금이 9천만 원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아니면은 집 가져가라 해야 돼요?
집 가져가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주문하면 끝나요. 맞나요? 그럼 은행에서 그 만약에 8천만 원짜리로 경매 들어가면은 그 금액이 8천만 원 되냐고요. 넘어가면 7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결국 잘못하면 2천만 원 손해봐버려.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게요. 서브 프라임이 온 거예요. 맞나요? 일본은 복합 프라임이 오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대부분 올라가면 갈수록 은행 쪽은 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걸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이걸 함부로 올려가지고 은행이 파산돼 버리면요. 일반 예금자가 손해봐버려요. 맞나요? 일반 예금은 채권이잖아요. 은행에. 예금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을 통해서 뭡니까? LTV도 규제를 해요. 뭐 한다고요?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약 70% 이렇게 규제를 해요. 상가는 더 낮아요. 되나요?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말이에요. LTV. 이건 봐줘야 돼요. LTV가 올라갈수록 위험이 좀 올라간다는 거. 맞나요? 전립을 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뭐요? 이게 6%쯤 돼요. 몇 프로요? 6%. 좀 잡았어요. 연 6%.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 보니까요. 이게 연 뭐요? 여기 한 2%된 거예요. 몇 프로요? 이게 장 인플레 위험률이잖아요. 따지면. 안 그래요? 말만 인플레이지만은 인플레이만큼 이제는 올리지 못하면 은행에 손해보잖아요. 이게 장 인플레 위험이었잖아요. 따지면 은행 보면 인플레 위험률이에요. 이것도. 이 두 개가 다 위험률이에요. 되나요? 그럼 이 두 개가 뭔다고요? 위험 대가란 말이에요. 무슨 대가요? 요거는요. 이거는 시간 대가인 거예요. 뭐요? 대가인 거예요. 그럼 은행은 뭔다고요? 자기는 신용기하기 때문에 위험이 적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뭐요? 실질이자율인 무이자만 주면 되지만은 차입자들은 은행보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빌려와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은행은 위험 대가로 가지고 먹고 사는 뭡니까? 뭐요? 말 그대로 뭐다? 예대 마진을 묻는 거예요. 예금 이자율과 대출의 마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 쪽에서 위험이 너무 큰 데다가 빌주면은 파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요? 어디서요? 한국을 통해서 비스 비율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뭐래요? 규제를 하는 거예요. 위험이 큰 데다가 빌주면은요. 잘못하면은 한국에서 뭐 들어온다고요? 금융 감독을 시켜가지고 조사 들어와요. 이해갑니까? 조사 들어왔고요. 은행 쪽에서 신용이 되면 잘못하면 뭐 들어간다고요? 법정 처럼 들어가 버렸잖아요. 은행 망하면 워낙 예금자 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비스 비율가 조정한다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제1금융권은요, 비스 비율 높아지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뭐요? 최대한 안전한데 돈 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면 제2금융권. 요즘 제2금융도 그게 심합니다. 근데 제2금융권 그때 이분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부터 파산 많이 시켰죠? 파산 많이 시켰죠? 상호 신용은행 많이 했잖아요. 그게 다 비스 비율이 초과돼서 그런 거예요. 뭐요? 이해가나요? 요즘 상호저축은행 많이 없죠? 많이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내가 알기로 가장 최근에 그 제2금융권 법정 처사해갖고 간 게 부산 상호저축은행인가 그럴걸? 그 연진인가 그때? 그것도 비스 비율 초과예요. 되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2금융 가도요. 엄청 까다로워요. 예전에는 제2금융은 좀 돈 빌리 편했는데 요즘은 제2금융권도 신용이 엄청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요. 자기도 안 죽으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맞다고요?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럼 이제 고증이 얼마나 났다고요? 였어요. 이제 이래갖고 합치니까 예를 들어서 연 10% 나왔어요. 몇 프로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앉아가 손 들면서 요즘 대출이자가 10% 있으면 묻지 말고 되나요? 이 세 개 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뭐가 같아져 버렸어요? 교사 같네, 그죠? 결국 은행은 저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지만 저렇게 결정되면은요 투자자는 저렇게 돈 빌려와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저만큼 되고 나면 은행에서는요 투자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10% 달라고. 맞나요? 저게 요구순이란 말이에요. 같은 구조예요, 그죠? 같은 구조.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요 은행이 빌려오는 금리니까 딱 정해지죠. 요것도요 처음에 딱 대출 때 딱 정해져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항상 예상이에요. 예상. 뭐요? 요게 항상 골치 아픈 거예요. 항상 위험은요. 항상 예상 기대가 위험이에요. 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상은 빗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항상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지금 현재요. 예상 인플레로 지금 현재 3% 잡았어요.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게 지금 만기가 10년이야. 몇 년요? 한 3년 딱 지나 보니까는 예기치 못한 인플레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물가 뛰어가지고 뭡니까? 어제 연 인플레율을 뭐요? 2%가 아니라 5% 잡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몇 프로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한다고 얘기했어. 이제 뭐요? 실제 인플레율이 얼마요? 실제 인플레율을 잡아보니까 이걸요. 뭐요? 5% 잡았어야 됐었어요. 몇 프로요? 근데 은행은 지금 현재 2% 잡았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요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만약 은행이 정확히 예상했다면요, 은행은요, 10%가 아니고 13% 받았어야 됐었어요. 맞나요? 그래, 은행은 실질 구매력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자는 누구든지, 노동자든, 은행이든, 뭐요, 임대인이든 누구든지 뭡니까? 실제 인플레만큼 받아줘야 자신의 구매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이게 정상의 경제학 계산이요, 이게. 계산이에요. 이래 돼버리니까는 결국 여기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랬어요.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율이 생긴 거예요. 얼마 생겼어요? 3%잖아요. 맞나요? 그럼 당연하게 요 예기치 못한 요 인플레만큼요 고정금리를 하면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은행 측은 실제 소득이 작아져 버려요. 즉 실질금이 작아져 버린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럼 은행 측은 얼마 받아야 된다어요 사실은 13% 받아야 될 걸 얼마요? 10% 받고 있는 거니까 고정금리에서는 적어도 은행 측은 당연히 뭡니까? 딱 요것만큼 뭔다고요? 딱 요것만큼 은행 측은요 실질 이자율이 적어지면서 뭐 한다고요? 손실을 보는 거예요. 뭐 본다고요? 얼마 손해 본다고요? 예기치 못한 인플레 딱 이만큼 3만큼 딱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차입자는 측은요 3%더 줘야 됐었는데 은행 자기가 잘못 예측해가지고 10% 받아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을 지금 차입자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10% 달라준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정 올 수 없는 거니까 차입자는 더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차입자 이득을 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 차입자는 뭐 한다고요? 그만큼 딱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럼 차입자는 줘야 됐다는 거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줘야 되는데 고정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세무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차입자가 나쁜 놈이지. 은행의 실수로 뭔다고요? 차입자가 나쁜 놈 돼버린 거야. 뭔다고요? 누구 실수로? 은행의 실수로. 차입자는 더 주고 싶어도 아주 되는 거니까 차입자 가슴이 아프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은행 쪽에서는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차입자를 나쁘게 해야 되겠어요? 차입자를 좋은 사람한테 줘야 되겠어요? 좋은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는 변동금리를 구상한 거예요. 뭐요? 알겠죠? 차입자는 더 주고 싶어도 은행한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차입자가 가슴을 얼마나 아프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금융에서는 모든 게 이 인플레 자체가 상당히 이게 큰 거예요. 되나요? 내가 앞에 조절할 때 인플레 중요도 있잖아요. 다 관광이 된다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그런 게 있어요. 또 한번 보세요. 근데요, 지금요, 시장 금리가 내려가지고, 오늘 거꾸로 디플레 발생한 거야. 얼마요? 얼마요? 발생했어요. 이제 이거 하니까요, 시장 금리가 지금 고정금리 몇 프로예요? 10%죠? 시장 금리가요, 뭐요? 연 내려가가지고, 6% 돼버린 거야. 몇 프로요? 내린 거예요. 그럼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요 사람 빌리 당시에는 고정금리가 10%인데 4년이 지나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 보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게 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많이 오는 이유가요. 현실적으로 뭡니까? 한 뭐요? 우리가 10년 전에 비해서요. 금리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계속.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이게 노는 거예요. 시세선을 반영해가지고. 이해갑니까? 그럼 내가 4년 전에 빌린 사람은 10% 주고 있는데, 지금 빌리면 얼마라고요? 고정금리가? 6%예요. 그러면 차입자는요, 일단 뭐요? 4% 손해보는 거죠. 차입자가. 그러면 차입자가 손해보는 것이 보이지만요, 차입자는 항상 선택이 가능해요. 대출자는 선택이 안 돼도요, 차입자는 선택이 가능해요. 뭘 한다고요? 조기상환을 해버려요. 뭐다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6% 적용된 은행에 가서 돈 빌려와가지고 잔금을, 요 잔금을 요 은행에 갚아버려요. 갚아버리면은 저 은행은요, 닥쳤던 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왜? 고정금리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변동 바꿔버렸으면은 6% 다운시켜주면은 뭡니까? 요 예금자가 그대로, 요 차입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정금리 때문에 못 내려오기 때문에, 만다고요? 차입자가 결국 다른 은행에 가서 돈 빌려 와버린단 말이에요. 빌려와서 갚아버리면은, 요 은행은 이제 뭡니까? 다시 재융자할 때까지는요, 이자 수입이 없어져 버려요. 맞나요? 또 고객 잃어버려요. 맞나요? 잃고. 또 다시 빌려줄 때는 6% 빌려줘야 돼요. 맞나요? 지금 금리 6%라며요. 다시 빌릴 때는 6%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는요, 뭔다고요? 차입자가 뭘 선택한다고요? 자가 중도상을 한단 말이에요. 뭐요? 상을 한단 말이에요. 요 중도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장 조기상환. 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갚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상환, 조기상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실행한단 말이에요. 차입자가. 그럼 또 어려운 거 또 손해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맞나요? 6% 다운시켜 줬으면은 기준 고객이 잡고 있지. 그 놓치고 또 뭡니까? 또 새로운 고객 또 빌려주면 또 6%잖아요. 그래서요, 또 어린 척은 또 뭔다고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뭐요? 뭘 한다고요? 상환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져도 고정금리는 은행이 손해봐야 돼요. 맞나요? 맞나요? 누가? 은행이 손해보지. 또 시장금리가 내려가도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해버리니까 또 은행 측은 또 손해봐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 쪽에서는요, 좀 조기상환 하면은 조기상환 좀 억제할 목적으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해요. 근데 그 조기상환 수수료가 엄청 작아요. 0.01%밖에 안 돼요. 그게 싸요. 싸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내려갈 때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뭐 차입자가 실행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상환 수수료 은행 측에서 크게 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자율이 아직 경미할 때 조기상환 수수료 그 자체가 효과 발휘하는 거지, 이자가 많이 내려갈 때는 조기상환 수수료 그 자체가 크게 효과를 발휘 못해요. 맞나요? 차라리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해버리고 전원에 갚아버리면 차라리 훨씬 이익인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조기상환 수수료 그거는요, 높게 부과 못해요. 되나요?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 그것도 규제한단 말이에요. 조기상환 수수료 얼마 딱 룰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상환 수수료는 시장금이 많이 내려갈 때는 크게 효과를 발휘 못해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잘 봐야 돼요.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져서 지금 고정금리를 빌려주면은 지금은 13%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은행은 고정을 못 올리니까. 그럼 지금 현재 시장금리 얼마라는 거예요? 13% 아니에요. 올라가도 종전에 빌준 대주자는 손해보는 거고. 맞나요? 시중 올라갈 때. 또 시중이 내려가도 뭔다고요? 은행은 고정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뭡니까? 은행 쪽에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보는 이걸 좀 뭐요? 차입자에게 떠넘기려고 만들어진 게 바로 뭐요? 변동금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변동금리는 뭘까 말이에요? 변동금리는 뭘까 말이에요? 이러한 뭐요? 은행 측의
손실 부담을 누구에게요? 자입자에게 전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고요? 이게 변동금리란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는 은행 측에서는 일단 은행 측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측에서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는 은행 측에서 이는 오히려 좀요 유리할 수 있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입자는 뭐예요? 인플레 등이 예상되거나 디플레 예상되거나 일단 어쨌든 간에 자입자는요 고정금리가 좀 상당히 유리한 거고 변동금리는 일부 손실을 잘 떠낼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은행 측에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 변동금리는요 요 기준금리에다가 뭐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요. 뭐요? 금리를 더해가지고 결정해요. 요 가상금리 이리 보면 돼요. 요 가상금리 있죠? 요게 여기서 본다면요. 요거와 같아 보면 돼요. 어디요? 요거 위험할증률 되나요? 위험할증을 보면 돼요. 보면 되고요. 요 기준금리 있죠? 여기에요. 저 실질 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율을 얹은 거라 보면 돼요. 뭐요? 실질 금리와 플러스 뭐요? 예상 인플레율을 얹은 거라 보면 돼요. 근데 요거는 변동금리였어도요. 요거는요. 한 번 딱 정해지면 그대로예요. 여기 만약에 지금 현재 위험 할증률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요. 이게 4%가 정해졌어요. 몇 프로요? 예를 들어 3% 정해졌어요.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요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뭐요? 그 변동금리에서는 요거는 그대로 이거는요. 다 정해지면 고정되는 거예요.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바뀌는 거예요. 왜? 항상 요게 문제니까. 맞나요? 요게 문제니까. 보통 요 기준금리는요. 주로 이자율 조정 주기마다 바뀌어 나가요. 뭐요? 뭐로 바꾼다고요? 이자율 조정 주기 별로 요걸 뭐요? 이걸 변동시켜 가는 거예요. 주기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 조정 주기 이거는요. 보통 자입자와 은행이 합의를 해요. 요거는 합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주택등을 담보로 돈 빌린 사람들은요. 회사가 아닌 한은 큰 대기업 아닌 한은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예요? 자입자가 좀 불리한 쪽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보통 요걸 보통 뭐요? 3개월 단위 뭐 6개월 단위 이렇게 뭐요? 밖에 나가면 할 수 있다. 9개월 단위 할 수 있지만 주로 보통 주택담보로 보통 3개월 많이 잡아요. 몇 개월요? 3개월 많이 잡아요. 왜냐면요. 3개월 하면 3개월마다 금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9개월 하면 9개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뭔다고요? 이게 길어지면 사실 고정금성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느 쪽은 짧게 잡으려 해요. 이거 짧게 잡아가지고 바꿔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주기로 바꿔나가대. 뭔다고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걸 또 정해놨어요. 조주기에.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요? CD금리. 뭐요? CD금리나 또 은행에서 하고 있는 코픽스. 뭐요? 코픽스. 요걸 기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MB 정부 때까지는요, CD금리밖에 못하게 했어요, 이걸.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뭔다고요? 요거 두 개 중에서는 알아서 해라. 이것도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이해가나요? 그래서 옛날에 MB 때는 코픽스는요, 은행 연합에서 정하는 거예요. 뭔다고요?
은행연합에서 이걸 자기들 해가 구하는 거, 정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거고, 어디요?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을 고향에서 맡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유리하게 하겠지, 안 그래요? 이게 좀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되나요?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코피스나 그냥 CD금리가 변동금리에서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 못해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만약에 상호에 쓰고 있다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초기에 여기서 발표한 요 금리가 3개월 단위 요 금리가 지금 6개월 단위 6개월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몇 프로요? 이게 2%였어요. 몇 프로요? 2%면요. 그대로 요 금리는 뭐 된다고요? 합쳐지면은 이는 5% 되는 거예요. 변동금리는 몇 프로요? 금리는 5%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더하면 되잖아요. 이게 올라가서 만약에 이게요. 또 3개월 후 얼마요? 3개월 후 발표된 요 금리가 CD금리가 이제 이게요. 2.5%예요. 몇 프로요? 되면요.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요? 2.5에다 3 다음에는 5.5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동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뀌는 게 아니지만은 요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적용된 여기다가 이걸 발표되면서 대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CD금리나 코피스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거예요. 뭐요? 그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그 차입자의 가상금리를 대시면 그 차입자가 부담해야 될 변동금리가 나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코피스나 CD금리는 그 자체가 뭐다? 이는 변동금리는 아니고 변동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이해가나요? 이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찾아보면 돼요. 이해갑니까? 보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요 두 개를 잘 봐주셔야 돼요. 뭐요? 그래서 한 개만 더 보자면은, 여기서 한 개만 더 보자면은 쓰이는 게요. 보자면은 별표에서 대출, 뭐요? 대출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높을까? 변동금리가 높을까? 이 문제예요.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높을까? 변동금리가 높을까? 이 문제예요. 여기 더 높아요. 뭐예요? 이 높아요? 왜 높겠어요? 왜 높다 했어요? 왜 높다고 했어요? 구호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구호가 있으니까. 그죠? 구호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 고정금리는요, 만기가 10년 같으면, 뭐요? 만기가 10년 같으면요, 이게 한번 딱 정해지면요, 10년 동안 금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은행 쪽에서는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가 2% 예상되면요, 올려가지고 3% 잡아버려요. 그래 11% 받아버려요. 되나요? 은행 그 사람들은 손해보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요, 3개월 때 금리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인플레만 예상하면 돼요. 맞나요? 또 다음에 또 3개월 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 쪽에서는 3개월마다만 예상하면 되는 거니까. 맞다고요? 그게 저 위험 프리미엄을 크게 올리지 않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은 거예요. 초기에는. 되나요? 고정이 높다. 이건 봐두셔야 돼요. 3개는. 그래서 3개. 뭐요? 요거 한번 봐두시고. 되나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왜 제일 중요해요? 색깔이 금빛이잖아. 뭐라고요? 중요하고. 이제 요거 한 개 봐주시고, 저거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되나요? 그걸 일단 신나게 적어 놓은 게, 이제 366페이지에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맞나요? 고정금리에는 뭐라 써놨어요? 그 1항에 전체 366 대출기간 동안 최초에 약정된
명목 이자율이 동일히 적용된 방식이다. 그러니까 한번 10% 정해지면은 10%가 쭉쭉쭉 간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만기 동안. 그래서 고정금리 하에서는 뭐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전지 부담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뭐가 발생해서 인플레가 더 높았어. 지금 빌려주면은 13%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10% 정해졌다면 올리지 못하니까 그 손실도 그대로 뭡니까? 은행이 부담해야 되고 또 시장금리가 내려가도 뭐요? 차입자가 조기상환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그대로 은행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적어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2항. 그래서 2항에다가 만다가 별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있나요? 2항에 두 개 다 있죠? 요거 두 개 다 있죠? 시장금리가 인플레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갈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있나요? 2항. 그래서 은행은 고지금리 이래도 은행이 손해, 요래도 손해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있어? 3항에는 이제 뭐요? 조기상환 이거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말하는 거예요. 하락할 때 조기상환. 다음, 이제 변동이자율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변동금리는 어디다 바꾼다고요? 어디다 바꾼다고요? CD나 코픽스 있나요? 여기 맞춰가지고 쓰는데 요 두 개가 뭐요? 기준금리예요. 뭐요? 요 두 개는 기준금리입니다. CD나 코픽스가 변동금리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차입자의 가상금리를 더해야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 써놨습니까? 그래서 변동이율 방법은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하나의 뭐요? 이자율이에요. 되나요? 요 말이죠? 요 말이죠? 그래가지고 쭉 써놨고요. 그 다음에 초기 이자율이 있습니까? 초기 이자율 이건 이 말이겠죠. 초기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 맞나요? 있나 없나요?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거는. 그래서 변동금리는 주로 뭐요? 기준금리에다가 주로 가상금 더해서 하는데 그럼 또 써놨을 거예요. 기준금리에는 CD 보통 몇 개월? 3개월 있나요? 3개월 양도성 예금 정서 그게 장 CD금리예요. 거기에다가 코피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있나요? 그거 써놓은 거고. 뭐 교수도 보면 되고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또 뭐 있습니까? 사망에 이자율 조정주기 있습니까? 있나요? 요거. 이렇게 있는데 인플레가 생길 때는 은행 적은 짧은 걸 좋아하겠어요? 긴 걸 좋아하겠어요? 짧은 거. 근데 차입자는 뭘 좋아하겠어요? 긴 걸 좋아하겠죠. 이게 만기까지 가버리면 이는 고정금리 되는 거예요. 뭐요? 10년에 한 번 조정하면은 고정금리지만 안 그래요? 만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대출자는 짧은 걸 좋아하고 차입자는 긴 걸 좋아하고. 이해갑니까?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저 주기. 월부금의 상한. 그 다음에 5항에 이자율 상한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는 변동금리에서 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자율 상한을 많이 정해요. 뭐요? 이자율의 상한. 이거는 변동금리에서 차입자의 뭡니까?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요? 만약에 이자율 상한을 만약에 8% 정했어요. 몇 프로요? 지금 이게 주로 이게 주택담보란 말이에요. 어디요? 담보일 때 주로 주택담보일 때 이자율 상한을 만약에 8%딱 정해놓으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3%죠. 그럼 이게 5% 적용되면 얼마 되겠어요? 8% 맞죠? 여기까지 인정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올라갔어요. 이게 5.5% 돼버렸어요. 몇 프로요? 그럼 5.5에다가 3 다음에는 8.5잖아요. 이때는 8%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변동금리를. 그러면 이자율 상한은 얼마다? 상한선은 8%. 그래서 이자율 상한제 이런 것들은 상한제는 뭐요? 변동금리에서 차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뭡니까? 이자율이나 월부금을 카트시키는 거예요. 못 올리도록. 이해갑니까? 그럼 상한이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변동금리에서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에서? 변동금리에서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한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있다. 자 보고요. 밑에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고 그 싼 거로 3번에 가격
수준 조정 전당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있나 없나요? 그거는 가입부 쳐버리고 가입표 쳐버리고 코피스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볼 거 없어. 우리는 요 정도 보면 돼요. 우리가 뭐 금융학 박사 될 것도 아니고 되나요? 요 정도 보면 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되어 있는 것도 제가 읽으라고만 읽고 읽지만은 읽지 마세요. 괜히 시간 낭비니까 시도 안 놈이라는 거는 뭐 요 정도만 보면 돼요. 되나요? 다음 그거 한번 시험 보세요. 틀린 거. 요즘은 섞어내지만은 확인학서 369에 있나요? 뭐라 써놨습니까? 틀린 것은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을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쭉 가면 고정금리 맞나요? 금리. 이자율 조정 주기마다 금리를 바꿔나가면 뭐다? 변동금리. 그러니까 사전에 약정된 방법이 뭐예요? 이자율 조정 주기마다 말이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대출기관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출기관인데 대출기관은 뭘 좋아한다고요? 변동금리를 좋아해요. 또 그 대표님 뭐 대표 그러니까 고정금리에서 발생하는 대출자의 손실을 자율적에 뜨는 길을 만든 게 변동금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맞나요? 당연하게 대출자에게는 특히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다음 몇 번? 이렇게 참 나와주면은 좋은데 언제? 내가 시험 칠 때만 뭐만?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시험을 칠 때는 좀 시험을 쉽게 놔주기 바라고요. 내가 중개사 다 합격이 되잖아요. 되면요 시험 좀 어렵게 놓기를 원해요 또. 그래야 내 경쟁 상대가 적어지거든. 뭐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중개사 협회에서는요, 자꾸 누구한테요? 사립비리 공단한테 자꾸 어렵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또 그게 중개사 협회에서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중개사가 하자고 하겠어요? 아니면 둘 다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개사 협회는 아니에요. 학교에 막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보면 중개사들이 그런가? 중개사들이 누가 건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건다고요? 아직 합격되고 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에서도 낮아지면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낮아진단 말 자체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요거잖아요. 요때는 뭔다고요? 차입자에게는 조기 상환을 해야 될 유인이 생긴 거. 유인이 뭐 한다고요? 유인이 꼬시는 게 유인이지. 뭐라고요? 유인한다 꼬신다 이 말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맞나요? 생기는 거고 차입자를 이런 좀 막으려고 뭡니까? 막으려고 조기예산 수수료 부과하기도 하는데 시에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리면 조기예산 수수료 그것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약간 높아지면 이건 요 말이죠. 옛날에 빌줄 때는 10% 있는데 지금 하면은 13% 말이에요. 높아지면 우리 대출자들은 뭡니까? 더 올렸는데 못 올리니까 그만큼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칠 때나 공부할 때는요. 답을 골라 하지 말고 이게 왜 맞는가 왜 틀리는가 이걸 바꿔놓으면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나요? 그죠? 이게 이 집이 왜 맞는가 왜 틀리는가 그거 바꾸면 또 답이 되잖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바꿔가지고 뭐요? 답을 계속 거는데 답은 주로 하나, 둘, 되나요? 뒤에 보면 돼요. 그래서 일할 때는 내용을 이해해야 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프린트. 자, 1번. 차입자의 연체 실적이 과다하거나 이는 신용담보네, 그죠? 또 대부 비율이 뭐요? 뭐뭐 되면 금리 인상 요인입니까? 예? 뭐 되면
대부비율이 정가되면이지. 뭐요? 뭐 되면? 정가되면 해야지. 맞나요? 그럼 오르기는 뭐다? 기억이죠. 기억. 여기 대부비율이 같잖아. LTV. 같잖아요. 이게 올라가면은, 은행에서는 잘못하면은,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은, 차입자가 원래 안 갚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경매 들어가면 잘못하면은 자기의 원금도 해소 못할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LTV가 올라가면 갈수록 은행은 더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금리 오른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이는 동일해요. 왜? 요건 둘 다 요거니까. 가상금리가 그런 거예요. 가상금리하고 위험할증이 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요 두 개를 조절, 요거 조절한 것은 요거는요, 요거는 기준금리예요. 되나요? 이해가시죠?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공부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요거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맞나요? 요거. 연습. 다음. 고정금리 대출 방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 예기치 못한 인플레 같은 말입니다. 에 따른 금리 위험을 누가 다 부담한다? 고정금리 무조건 누가 다 부담한다? 1. 모두 대출자가 2. 모두 차입자가 그러니까 대출자와 차입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몇 번? 모두 대출자예요. 이게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다 손실은. 뭔다고요? 여기도 은행, 여기도 은행이잖아요. 여튼 손실 위험은. 좋았다가, 은행이 좋았다가 좋으면 해. 조기사를 해버리는데, 맞나요? 차입자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좋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나쁘면 조기사를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대출자가 부담해야 돼요. 되나요? 답은 기억이 되는 거죠. 답은 체크하지 말아야죠. 뒤에 다 해설이 있으니까, 뒤에. 그래서 안 한 부분도 나서 제가 내주면은 딱 끼워놨다 나중에 다 수업할 때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 이거는. 다음.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낮아지면 차입자가 조기상을 합니까? 시장이 낮아질 때 차입자가 조기상을 합니까? 높아질 때입니까? 낮아질 때지. 시장이 높아지는 거는 그냥 인플레가 올라가는 커지는 건데 낮아지면 처음에 정해진 요게 약정 금리, 약정 정해진 금리, 약정. 요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빌린다면은 적용되는 금리가 요 시중 금리, 콜. 그럼 인플레가 발생해 버렸으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렸겠지. 내가 약정 금리는 10%인데 인플레 발생했으면은 13% 돼버렸겠지. 그럼 이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는 케이스고, 요거는 지금 현재 뭐며 시장 금리가 내려간 거고, 맞나요? 내려가면 차입자가 싼 은행에서 빌려와가지고 뭐요? 예전에 빌렸던 은행 갚아버리는 거니까 조기산 위험을 종전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 말이죠. 그죠? 요걸. 그럼 2번, 3번 둘 다 잘 빠진단 말이죠. 다음. 지나잖아. 숫자가 벌써 2번, 3번 두 개. 그 높아지면은 뭐다? 예기치 못한 인플레 발생한 겁니다. 높아지면은 예기치 못한 인플레라는 뜻이고, 낮아지면 뭔다고요? 시장금리가 내려간 거고, 콜? 그거. 자, 장래 인플레가 예상될 경우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중에서 차입자는 뭘 좋아하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좋아하고, 또 변동금리였다면 고정금리와 또 유사 행태를 띠는 이자일정 주기가 긴 걸 좋아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대출자는 뭘 좋아한다? 변동금리를 좋아한다. 그럼 결국 변동금리가 뭐요? 대출자에게 유리한 구조의 금리 형태다. 맞나요? 뜻이 이해갑니까? 다음. 대출 시점에서는 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고가 높다, 병이 높다. 그러니까 고가 높으니까 고보다 병이 더 낮다 해야지. 맞나요?
맞나 안 맞나요? 낮다. 아, 고가 더 높으니까 변이 낮다 해야지. 맞나요? 낮다. 그 하기 어떤 사람은 참 추하게 공부하더라 아무도 안 가지고 뭐요? 고는 위이고 배는 아래로 떨어진다며. 참 그런 이야기가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어. 누구처럼 그거 안 잡고 뭐처럼? 자, 그래서 고가 높다. 그럼 배는 낮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교가 요거 다 된 거죠, 그죠? 같이 봐주셔야 돼요. 다음. 주택 저당 채권이 있는데, 채권. 자, 요게, 일단 페이지, 370페이지 보입니까? 370페이지, 371페이지, 372페이지 보이죠? 자, 요거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요는 보지 마세요. 요건 우리 게 아닙니다. 요는 우리나라 사람 되는 게 미국 거잖아요. 미국 거. 우리나라에서 정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거. 요거는 볼 거 없다. 나중에 그건 뒤에 할 거고요. 볼 거 없다. 그다음 주택시장 및 부동 정권이 있는데 사실 올해 중요한 거는 그 378페이지에 그 담보증권의 종류예요. 뭐요? 담보증권의 종류예요. 그 뭐 보여요? MPTS 또 그 379의 MBB 그 다음에 MPTB 저당이체증권 지불재주권 그 다음에 다계층 채권 CMO 되나요? 다계층 4번에 다계층만 줄 거나요? 뭐만? 다계층만 줄 거나요? 그리고 이번에 저당 담보증권 채권 있습니까? MBB 있죠? 있죠? 여기다가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써놔요. 뭐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쓰나요? 줄여서 그냥 있으세요.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에요. MBB. MBB. 하나는 뭐요? 다계층 채권. 뭐요? 채권. CMO. 뭐요? 요 두 개는 우리나라에서 주공에서 발행된 채권이에요. 뭐요? 어디서요? 주공에서 발행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과거에 발행된 거고, 뭐요? 이거는 최근에 발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그럼 시험 뭐 오겠어요? 여기 오겠죠. 저게 오겠죠. 그럼 이게 옛날 문제라면 뭐가 나왔겠어요? MBB 나왔겠지. 뻔한 거 갖고 뭘 사?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발행된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주공이 발행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한번 봐주셔야 돼요. 되나요?
사실 이게 발행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저 모기지론, 보건론 자체가 좀 정착이 된 건 노무현 정부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가. 노무현 정부 해봤자 노무현 정부 다음이 뭐요? MB, 다음 좀 박근혜 정부 얼마 됐다고 안 그래요? 얼마 된 거 아니에요, 저거. 그 말은 주택 노후연금 그것도요, 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주공 자체를 만든 게 노무현 정부예요, 되나요? 옛날 한국주택은행하고 이거 통합해 만든 게 주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토지주택공사 있죠? 그것도 얼마 만든 걸 만들었어요. 그거 만든 거는요, 누군가 하면 MB, 누구요? 만든 걸 만든 것들이에요, 다. 되나요? 이거 뭐 50년 되는 거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되나요? 그거예요. 그걸 적어 놓은 건데, 그걸 정리한 게, 뭐요? 381페이지. 어디 있어요? 81페이지 이거예요. 참고로 한 개 이것만 적어놔 볼래요? 재밌으니까. 뭐만? 재밌으니까. 자, 이것만 적어놓으세요. MPTS가 있어요. 뭐요? 그게 아마 1이죠. 378. 요거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바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요. MBB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세 번째가요. MPTB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넘기면 있나요? 그 다음에 CMO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거는 MBB와 CMO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 네 가지는요. 서구 쪽에서 발행되었던 바 있는 것을 다 모아놓은 게 네 개를 되나요? 그 전부 뭐에 써 있어요? 영어가 있죠. 영어가. 뭐 있다고요? 영어요. 우리말이에요.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프랑스 쪽에서 발행되었던 주택주당 정권을 좀 다 모아보니까 이 네 가지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주택주당 정권 좀 모아본 게 다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주택주당 정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요 두 가지가 발행됐는데, 요 발행의 순서는 이렇게 돼간 거예요. 이렇게 발달돼 온 거예요. 뭐요? 이렇게 발달돼 온 거예요. 발달 단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뒤이기 때문에, 뭐요? 요거 하다가 바로 요거 넘어간 거예요. 되나요? 미국 쪽에서 보통 대부분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되나요? 다계층.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이게 제일 큰 게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뭐요? 보금자리론. 사실 이 보금자리론 자체는요, 모기지론. 그거는 원래, 그거는요, 시중은행이 아니에요. 근데 주공의 금융상품이에요. 그 주공 거예요, 주공 거. 누구 거요? 주공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은요, 주공의 업무를 뭡니까?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대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다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뭔다고요? 그 채권을, 저한 채권 있죠? 그걸 들고요. 중한테 팔면 중에 돈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은행한테 줘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그때 은행이 그 채권을 가지고 오면은, 주공이 그 채권을 사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채권이 요구라는 거예요. 뭐요? 이해갑니까? 이거는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발행해요. 주공이.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모기지론에 대한 저당 채권을 가지고 오면 사줘야 되는데 그때 사줄 돈을 만들기 위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채권이 요거란 말이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개 중에서 보면요. 자, 제일 먼저가요. 누가 원저당 채권에, 저당권 있죠? 저당 채권에 원저당 채권 집합에 소유권가 있느냐? 소유권. 뭐요? 요거 보면 돼요. 소유권. 소유권. 되나요? 요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첫째. 두 번째가 나중에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하면은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뭐요? 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누가 소유권을 이걸 보유하느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요. 소유권자하고 요 조기상환 위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뭐만요? 보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요것만 체크 보고 집에 오시라 말하잖아요. 요거는 뭐밖에 없어요? 요거는 뭐밖에 없어요? T가 누구예요? 요 저당 채권을 사간 투자자, 기간 투자만 투자자. 요는요 모두 이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돼요. 뭐요? T밖에 없잖아요. T밖에. 그런데 이는 MBB죠. 이는 몽땅 발행자가 부담해야 돼요. 누가요? 우리나라 같은 발행자가 누구라고요? 발행자가 누구? 주공이에요. 주공. 발행자. 요거는 사이좋게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소유권이 좋은 거예요? 위험이 좋은 거예요? 소유가 좋아? 위험이 좋아? 좋은 건 안 해.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자기가 가지고 나쁜 것만 남한테 떠넘기는 거야. 원래 사람이 다 그래. 뭔다고요? 좋은 거는 내가 가져야 돼? 넘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항상요. 좋은 요거는 뭡니까? 지가 발행자 제가 가지고 있고 누가요? 아니 위험만 투자에 떠넘긴다고. 뭐만요? 왜? 이거 발행하는 자가 주공이니까. 주공이 좋은 거는 지가 갖고 안 좋은 위험을 투자에 떠넘기게 만드는 게 뭐요? 이게 MBTB예요. MBTB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이것도 뭡니까? 좋은 소유권을 얘가 있고 안 좋은 위험만 투자에 떠넘기는 거예요. 되나요? 똑같은 구조예요. 이거는. 같은 구조인데 차이가 뭔가 하면요. 이 계층의 수예요. 뭐요? 계층의 이 수의 수. 요거는요, 이 세 개는요, 단일 계층이에요. 뭐요? 요거는 전부 다 이거는요, 한 개의 만기 구조의 한 개 금리예요. 뭐요? 한 개의 만기 구조의 한 개의 금리 구조예요. 구조예요. 만약에 만기가 5년 같으면요, 요 세 개는요, 발행자는 모두 만기를 다 5년 다 잡아야 돼요. 그 이자율이 이게 만약에 뭐요? 이게 만약에 5% 같으면, 만약에 이게요, 5% 같으면은 전부 다 5% 다 잡아야 돼요. 같이 잡아야 돼요. 근데 시험은 이거는 한 개 아니거든요. 다계층이에요. 뭐요? 다계층이라는 거예요. 다계층이라는 거예요. 이는요, 투자 보고, 너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사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8개 개씩 날아가요. 함께 팔 때. 이게 뭔다고요? 이게 만기가 1년짜리. 몇 년짜리예요?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 나가요. 그럼 투자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고르면 돼요. 되나요? 근데요, 만기가 짧은 거 있을수록 이자율이 쌓여. 이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3.2% 같으면요, 요거는요, 한 8%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개 짧은 게 이자 싸고 긴 게 더 길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요? 원리금 지급수는 항상 만개 짧은 것도 항상 기수는 뭐가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자도 뭔다고요? 항상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한단 말했잖아요. 주다가 떨어지면 다음 상 안 줘요. 이자 이해갑니까? 안 줘요. 다음 3개월 뒤에 줄 때 누적 이자를 줘요. 왜 준다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뭐요? 넉넉하게 다 돌아갈 수 있는데 돈이 작게 들어오면 뭐한다고요? 주다가 없으면 안 줘요. 다음 사람한테는. 이자도 안 줘요. 되나요? 그 대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려요. 많이 들어오면요. 이제 다 주고 만기 전에도 또 짧은 순으로 갚아버려요. 조기상 해버려요. 누구? 주공이 투자자한테 해버려요. 되나요? 요 구조가 뭔다고요? 다계층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더 봐놔야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요 투자자는요. 만기 짧은 걸 살수록 조기살 위험도 빨리 부담해야 돼요. 돈이 넘쳐버리면 주공에서요. 만기 전이라도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조기살 해버린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일단 조기살 위험은 투자자에게 넘기는데 만기가 짧은 것부터 긴 수를 넘긴다는 거죠. 몇 개 만들어가지고 8개 계층 만들어가지고 몇 개? 8개층.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우리나라 8개 계층이에요. 몇 인짜리요? 1, 2, 3, 4, 5, 6, 7, 8, 9. 우리가 8계층이라는 거예요. 몇 개요? 그래서 다양한 이자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만기와 다양한 이자를 오면 이러면요. 다계층을 보면 돼요. 콜? 근데 나중에 시험을 칠 때는요.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요 2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요? 요 맞춰만 한번 봐봐요. 놔놓고요. 그 프린트물. 오늘 프린트물 뒤에 2페이지 있을 거예요. 뒷페이지. 맞나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주택저당정권 있나요? 뭐라 써놨어요? 주택저당담보채권이 뭐다? MBB. 맞나요? 다계채권이 뭐다고? CMO. 요 2가지란 말이에요. 주공에서는. 그 발행자 누구만 다? 발행자가 장, 주공. 투자자가 요 저당채권을 산 사람. 그래서 뭐 써놨어요? 주택저당채권 자체가 HR. 요 집합의 소유 보유 누가 한다? 발행자. MB는 발행자. 위험도 누가 한다? 발행자. 맞나요? 그래서 이는 왜 B밖에 없어요? 아, B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다고요? B밖에 없으니까 발발이지. 이거는 MBTB 구조니까 이거는요. 발행자가 전체로 부담하던 모든 요 위험을 투자에게 뜨는 게 만들어진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험을 만다고요. 투자에게 뜨는 게 위한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바로 시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했어요. 미국 요리 왔는데 우리나라 바로 요리 바로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뭡니까? 시험은요. 좋은 거는 뭐 갖고 발행자. 안 좋은 거는 투자자. 안 좋은 게 뭐다? 위험. 이러면 돼요. 되나요? 참 쉽죠? MBB는 몽땅 BB 발행자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뭐다? 좋은 거는 발행자 제가 갖고 주공이 안 좋은 걸 2개 뜨는 게 목적이에요. 안 좋은 게 뭐다? 위험이잖아요. 투자하면 돼요. 너무 쉽죠? 다겠죠? 그래서 그 MBB는 요 3개 다 들어가니까는 단일 계층인데 CMO는 다계층이라는 거죠. 맞나요? 한번 볼게요. 주택저당, 채권, 담보채권 줍니다. MBB 줍니다. 이거 지금 몽땅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발발. MBB에는 T는 없다. 무조건 발발 발행자. 다 볼 것 없이 기억. 체크하지 말고. MBB인데 투자자가 보유한다. 투자자가 부담 다 틀려요. MB는 무조건 발행자라고 보면 돼요. B밖에 없으니까. 뭐밖에 없으니까? B밖에 없으니까 T가 있어야 뭐 투자로 오지. 안 그래요? 다음 2번째 12번. 이제 이게 재건권이니까 바로 말이에요. 뭐요? 아, 이제 재건권이니까 이게 다계층 채권의 경우 원래 저당 채권 집합물은 누가 갖고?
누가 소유하고? 발행자. 소유는 좋은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저당 채권의 집합물에 따른 조기사업 위험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누구한테 준다? 저에게. 어이, 잘하신다.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만기 구조와 이자율을 가지면서 여러 종류의 채권 형태에 나왔죠. 놓으면은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만밖에 없다고요? 시험만 다양한 계층이에요. 나머지 다 한 개 계층이에요. 일단 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죠. 381. 찾았어요? 24의 문제네요. 이렇게 쫙 놓으잖아요. 놓으면요. MBB하고 시험은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옛날에 24에서 그렇고, 이제는 26개 넘어가는 것들은 최근 거겠죠. 26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요걸 봐야 되겠죠. 요걸 봐야 되겠죠. 시험을. 맞나요? 요거 봐야 되겠죠. 시험. 맞나요? 요건 옛날 거라니까.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뭐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옛날 문제 본다면요. 일단은 뭐 보면 된다고요? MBB하고 시험 보면 돼요. 맞나요? 1번에 뭐 MBJ 보지 말라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시험엔 국가고시는요. 우리나라에서 뭐요? 발행되는 것만,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것만 시험에 답을 걸게 돼 있어요. 뭐만? 이런 거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런 거는요, 정답은 못 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것, 또 부대 관계된 것만 시험에 내게 돼 있어요. 콜? 우리나라 관계된 건 이거 두 밖에 없잖아요. 그럼 빨리 MT는 그 볼프도 사. 아니, 봐봤자 T는 다 투자자겠지, 안 그래요? 맞나요? T밖에 다 투자하겠지, 뭘.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 써놨습니까? MBB는, 투자자는, 틀렸네요. 이번이 끝나버렸네. MB는 몽땅 발행자가 다 갖는 거예요. MB 투자자는 없어요. BB 속에 무슨 T가 있나? 눈티 오겠다, T 찾다가. 발행자. 맞나요? 게임 오버. 나중에 기출문제 쫙 봐봐요. 뭐가 답 걸리는가 시험도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너무 해놓듯이 필요가 없어요. 되나요? 센터 이런 거 쫙 보다가 나중에 더 헷갈려요. 자, 보면서 이제 뭐 혹시 이제 좀 심심할 때 그래서 MBT에서 T밖에 없네. 몽땅 투자자. MB 몽땅 B밖에 없네. 뭐요? TB는 시험 같은 구조다. 단 좋은 거는 소유권은 발행자, 나쁜 거는 투자자. 시험도 마찬가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콜?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험문은 뭐 있어요? 시험문은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의 집합물을 가지고 맞나요? 여하튼 소유권은 다 누가 있다고요? 발행자. 그 다음에 다양한 트렌치 구조 맞습니까? 다양하잖아 지금 8개 구조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MBTB 있습니까? MBTB는요. MBT에서는 몽땅 투자자인데 MB 몽땅 발행자잖아요. 두 개 섞여졌네. 발투로. 두 개 섞여진 거지. 섞어서 만든 게 두 개 이거예요. 콜?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시험장 가면 이거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는 MBB하고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시험 내면은요, 뭐 학문식으로 고급 뭐 학문 묻는 게 아니고 가장 큰 포인트, 골기를 알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뭐요? 그 말이에요. 아직 뭐 뒤보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